네, 안녕하세요. 마이주 수족관입니다. 오늘은 저면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요. 장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우에는 저가형과 고가형이 나눠집니다.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몇천원 단위로 해서 판매가 되고요. 고가형은 1, 2만원까지 가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면판의 저가형, 고가형 장단점을 또 알아보고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지, 어떤 분이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 여과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과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스펀지 여과기가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면판이 맞기 때문에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면판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대, 90년대 이제 수족관 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 혹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여과 방식인데요. 80년대, 90년대 때까지만 해도 뭐 스펀지 여과기나 측면 여과기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이 저면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여과력이 장점인 제품인데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어항에 놔두시고요. 어항 위에다가 저면판을 까시고요. 저면판 위에다가 보통 옛날에는 솜을 덮고 그 위에다가 모래나 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과력이 들어가면서 이제 찌꺼기가 쌓이면은 어항에 폭탄을 맞는 이런 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80년대, 90년대 한참 솜 깔고 흙 깔고 이렇게 하다가 약간 좀 변형이 돼가지고요. 솜을 빼고 흙만 덮으시는 분들이 나타났고요. 거기에서다가 요즘에 또 변형이 돼서 이제 요거를 박스에다가 만들어서 박스에다가 넣는 원리로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저면판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요. 근데 옛날처럼 다 드러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워낙 요즘에는 사이펀도 잘 나왔기 때문에 사이펀으로 청소를 충분히 부분적으로 해주신다면은 이 저면판도 크게 다 드러내서 청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면판 가격도 좋고 적극적으로 많이 권해드려요.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키우시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면판 하나 까시고 위에다가 흙 덮으시고 호수 하나 연결하시면은, 에어펌프 연결하시면은 충분하게 여과력 좋은 여과기가 돼요. 그래서 여과의 원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흙이 깔려 있다는 걸 상상하시고요. 흙 위에 물이 들어가서 공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배출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항의 바닥면인데요. 이제 길을 보시면은 어항에 물길이 있어요. 물이 일로 흘러서 공기와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하고 이제 찌꺼기가 요즘에 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어로 하는 여과 장치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파워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의 흐름을 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어의 양에 따라 여과의 성능이 좌우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어펌프가 약한 걸 하신 경우에는 뭐 요만큼만 된다고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에어펌프가 정말 약한 제품이다 그러면은 여과의 범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에어펌프다 그러면 요만큼만 된다. 그리고 에어펌프가 힘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면판도 또 변형된 게 요거에다가 에어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수중 모터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물을 수중 모터로 물을 배출시키다 보니까 여과 효율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면판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판을 깔고 저면판 위에 흙의 높이를 많이들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보통 저면판 높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배를 올리시면 좋다고 많이들 설명해 드려요. 근데 다만 2배를 높일 경우에는 조금 더 보기가 싫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1.5배 이 정도 높이라고 많이들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솜을 추가적으로 깔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얇게 깔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혹은 이 흙을 너무 높게 까는 걸 싫다 그러면은 최대한 에어 주입구 쪽으로 흙을 이렇게 모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쌓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많이들 설명해드려요. 일단 저면판 저가형을 한번 부속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면판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은 데일 저면판이고요. 구성품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롱 3개와 저면판이 이루어져 있고요. 저면판 위에 대롱을 낄 수 있게끔 대롱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대롱 중에 요 배꼽이 있는 대롱을 이용해서요, 상단에 기역자 튜브를 꼽으신 다음에 요 관에다가 요 관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흙을 쌓아서 공기가 위쪽으로 배출되게끔 하는 원리죠. 보시면은 이쪽에도 호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기 주입구와 여기 공기 주입점이 뭔 차이냐? 여기 공기 주입하실 경우에는 공기가 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다가 꼽으실 경우에는 공기가 가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고온 입자가 공기가 나오게 되면은 수면의 찰랑거림이나 소음 부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꼽는, 아래 바닥에 꼽는 것보다 여기 대롱에 있는 배꼽에다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일 저면판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가장 저렴한 상품이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공기 주입하는 방식, 요 방식이 상당히 틀려요. 요 방식 같은 경우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공기 주입하는 요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라고 하기 뭐하고 여기 클립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 근데 이 청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요거를 지금 빼려고 해도 일반 손으로 당겨서 빠지진 않고요, 되게 빼기가 힘들고, 이거를 열어보게 되면은 요런 대롱 같은 게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여기 안에 빗살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물질이 쌓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청소하기 힘든 거를 포기하고 청소를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꼽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걸 꼽는 대신 청소는 편리하게 하지만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가형 제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구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롱 같은 것도 시원시원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롱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에어를 주입하는 방식의 구조인데요, 청소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대롱도 길고 청소하기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죠. 아까 데일 저면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구조물도 조금 작고 청소하기가 어렵게 여기에 클립 같은 게 있고, 이런 조금 고가형 저면판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청소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 저면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열대어들이 기어 들어가는 녀석이 있어요. 안시 새끼나 이런 녀석들이. 그래서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더 이상 주입 못하게 이렇게 그 망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또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주입 부분을 또 이제 청소하시다가 요것도 너무 잘 막힌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조물 안에 이런 콩돌을 사용하셔도 되세요. 콩돌을 여기 아래 하단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고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콩돌로 이용해서 저면판을 작동하는 원리도 있기 때문에요, 콩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롱이 상당히 굵직굵직합니다. 대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면판을 보통 사용하실 때는 바닥재 선택도 조금 중요한데요, 보통 통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흑사 기준으로는 너무 굵은 거를 사용하셔도 안 좋고 너무 고운 거를 사용하셔도 안 좋은데요, 보통 2-3mm에서 1-2m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권장을 해드려요. 다소 너무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굵기가 있는 게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13mm와 23mm 보통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시클리트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산호사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산호사 선택하실 때도 저면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너무 굵은 아니면 너무 가는 제품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5에서 10mm 혹은 2, 3mm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호사 보통 사용하실 때 이 샌드가 가장 이뻐서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선택하세요. 이런 저면판에서 이런 아까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샌드 형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샌드형은 저면판에 이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굵기가 형성되어 있는 바닥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흑사 같은 경우에 2, 3mm 아니면 1, 3mm 이런 거, 이런 네이처적사 같이 이런 샌드형은 밀도가 보시면은 밀도가 엄청 촘촘해요. 모래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여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면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안 되세요. 소일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소일은 부서지게 되면은 상당히 엉망될 수 있거든요.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걸 판단하셨을 때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일로 해서 저면판을 사용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2, 3mm 짜리 굵은 바닥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일 저면판을 설치를 작은 어항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지금 데일 저면판 저면여과 방식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공기가 나오면서 그 주면으로 해가지고 바닥재로 물이 흘러들어서 공기랑 같이 저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재 전체면으로 해서 여가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면판 장점이 저렇게 이제 여과기가 바닥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렇게 지금 조금 데일 저면판 같은 경우에 단점이 저렇게 에어 공기양이 좀 굵어요. 저렇게 돼서 공기가 조금 방울방울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작은 어항 같은 경우에도 저면판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과력이 상당히 좋습니다.